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결혼 및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배우자 만족도 비교 분석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한국 여성분들의 만족도는 3.78밖에 안 나왔어요. 한국 남편에 대한 만족도. 하지만 외국 여성이 남편에 대한 만족도는 4.31로 5점 만점입니다. 큰 격차를 보였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경제력이 조금 처지는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오면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으셨는데, 그거는 삶에 대한 만족도라는 조사가 따로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만족도가 낮은가?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다른 나라 외국 여성들에 비해서 물질주의에 저는 빠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게 어느 나라보다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의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사랑보다는 남자의 조건을 중시하는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배우자와의 만족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조사를 보더라도 결혼 이전에 파트너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혼전 파트너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도는 떨어진다. 그거는 남자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워낙 결혼이 늦잖아요. 늦기 때문에 외국 여성들에 비해서, 외국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빠른 시점에서 보통 결혼을 하잖아요. 한국 남성과 결혼할 때. 거기에서도 저는 큰 격차가 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이런 만족도가 낮은 것 같고, 그리고 블락을 하나 보면 형들 한국 여자는 글렀다고 국제 결혼하자고 하는데 외국 애들한테 먹히긴 하냐? 거기 이쁜 애들도 눈은 있을 텐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글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뭐 국제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야, 이 도태남들아, 한국 여자도 못 만나고 한국 여자랑 결혼도 못하는 이들 도태들이 어떻게 국제결혼 하냐면서 막 비아냥거리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중개업체 결혼만 하지 니네들이 하다못해 일본 여자라도 만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비꼬아요. 놀리고. 그런데 이거 팩트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그런 주장하면요, 믿지 마세요. 이들은 통계 자료가 없어. 그냥 이야기해봐야 뭐 주변도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 제발 가스라이팅을 절대 당하지 마시라. 그런 유형의 글이 정말 많아요. 그거 가스라이팅입니다. 자, 2007년도 제가 이거는 많이 보여드렸지만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일단 2007년도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은 설문으로 한국과 일본을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게 저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 자료 없습니다. 있으면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2007년이 어떤 시점이었냐고 하면, 한국은 골드미스, 나이를 많이 든 사람, 30살 넘은 사람을 골드미스라고 불렀고, 일본은 마케이누, 싸워서 진 개라고 불리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일본 여성들의 눈높이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이었어요. 떨어지는 시점. 근데 오히려 한국은 반대로 갔죠.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2007년도 기사거든요. 8월달. 그런데 그때 당시 2006년도 합계 출산율이 한국은 1.12, 일본은 1.32였어요. 그러면 0.2 정도 일본이 출산율이 높았어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이 든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압박을 가해버렸죠. 한국은 상대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쭈쭈 오냐 오냐, 우리 공주님, 이렇게 올려쳐버렸죠. 올려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리고 2007년도 때 그때 당시 결정사 자료를 보면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개를 물었어요. 13개. 능력, 장래성, 성격, 애정, 수익, 건강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한국, 일본 배우자 중시 요소에서 한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99점이 넘어가는 게 능력, 장래성, 성격, 애정, 수입,
여기까지 99점이 넘어요. 5개. 그리고 95점이 넘어가는 게 이제 건강 98, 가족관계 98, 일에 대한 이해 96, 가사능력 95, 가치관 95예요. 그러니까 95가 넘어가는 게 10개라니까요. 13개 중에. 학력은 79, 키는 68.7, 종교는 52.7이에요. 그런데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 90점 넘어가는 게 한국은 10개였죠. 근데 일본은 성격 98.8, 애정 98.8, 이런 거는 높으면 좋은 거죠. 건강 92.6, 가사능력 90.9, 가치관 94점이에요. 그러니까 90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성격, 애정, 건강, 가사능력, 가치관, 이거는 건전한 거죠. 그리고 물론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면 경제력을 많이 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덜하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자,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수입이라고 봤을 때,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게 수입이라고 봤을 때 한국 여성들은 99.1, 일본 여성들은 81.4로 나왔어요. 경제에서. 그리고 키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한국 여성들은 68.7, 일본 여성은 28.1밖에 안 됩니다. 여성분들 중에 간혹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일본 여자들도 키 큰 여자들 좋아한다면서. 아,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하고 남자의 경제력 안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얼굴 안 보는 거 아니고요. 키 안 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덜 하다는 거죠. 이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 그러면 2007년도라고 우리가 보면 저는 이때를 잘 알죠. 이때 이제 제가 20대 후반이고 20대 후반이었나? 아니 20대 후반쯤이었네요. 분위기를 제가 잘 알죠. 이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요. 지금 여성분들이 훨씬 눈이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낮아요. 눈높이가. 그거는 아무래도 일본이 이때가 보통 이제 뭐 잃어버린 한 15년 정도 되었을 때 시점이거든요. 잃어버린 15년.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니까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눈높이가 2007년보다 지금이 낮아진 거죠.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일부 여성분들이 뭐 제가 볼 때 대다수 여성들인 것 같아요. 한국 여자랑 결혼 못 해가지고 도태되는데 그런 남자들이 뭐 국제 결혼할 수 있냐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고 그냥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이유가 저는 결국 물질주의. 지금 일본하고만 비교해 볼게요. 단순하게. 지금 이게 물질주의자 비율을 나타낸 건데 전체 국민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강물질주의자가 55.06이에요. 그리고 약물질주의자가 30.54예요. 그리고 약탈물질주의자, 물질에 대해서 약하게 탈물질주의자가 11.72, 그리고 강탈물질주의자가 2.68입니다. 14%예요. 나머지는 다 물질주의자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이랑 비교했으니까 일본을 볼게요. 탈물질주의자가 이거 두 개 합치면 43% 정도 나옵니다. 43 정도 나오네요. 43. 그러면 나머지가 물질주의자죠. 57 정도. 그러니까 물질주의에 우리나라가 많이 빠져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심해요. 하지만 그 중에 더욱더 심한 건 누구냐? 2030 여성이 제일 심해요.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신경증이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가 가장 낮고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로 봤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20대 30대 여성은 물질주의가 가장 심하다. 아마 대한민국 전체의 평균도 아마 2030 여성들이 많이 끌어올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결혼을 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한국 여성이 제일 어려워요. 조건을 너무 많이 따지는 거야. 그나마 이제 한국 남자 중에서 다른 부분으로 뭐 키가 크다든가 아니면 외모가 좋다든가 몸이 좋다든가 뭐 그 다른 걸로 좀 커버할 거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그런 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력이 어느 정도 증빙이 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혼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결남자는 도태남이 아니라 탈출남이라고 하는 게 맞죠? 라고 하셨는데 저는 탈출남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남자다. 가성비가 떨어지잖아요. 국내 결혼이.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워낙 늦게 결혼하고 또 돈도 모은 것도 별로 없고 또 나이는 많다 보니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도 낮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존중, 배려, 감사를 못 받기 때문에 합리적인 남자라고 저는 봅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좋은 직업을 얻고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결혼 잘못해가지고 퐁 당하면 그냥 다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제결혼이 처음에 제가 이 유튜브 초창기만 하더라도 좀 대체제 성격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대체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여성 만날 거면 좀 어릴 때 한국 여성과 정말 괜찮은 여성을 만난다면 물론 그것도 좋은 선택입니다만은 30대 여성이 요즘 주로 결혼 시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여성을 만날 바에는 차라리 국제결혼을 통해서 뭐 20대 초중반 여성을 만나는 게 베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볼게요. 국결 반대론자들은 맨날 베트남 안에 도망가는 걸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데 말씀처럼 기왕 헤어질 인연이면 남자에게는 이혼보다는 도망이 훨씬 경제적 손실 없이 고맙게 헤어지는 것이 맞겠네요. 결국 그 도망간다는 리스크도 국제결혼의 장점이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장점이라고 봐요. 결국 도망가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혼으로 나오겠죠. 데이터상으로. 근데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국내 결혼보다 국제 결혼이 이혼율이 낮아요. 이혼 건수가. 전체 혼인 건수 대비해서. 그런데 여기 제 댓글을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일단 이혼율부터 훨씬 낮은데 그나마 이혼도 그냥 야반 도주하면 그냥 헤어지고 빠이빠이. 그런데 한국 여자와 헤어지면 재산 반절 기부. 보통 이제 10년이 지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분 의견은 건강한 아이는 곁에 남아있죠. 예, 아이를 보통 두고 가죠. 도망가는 경우 아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밑에 댓글을 보면 맞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남성이 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아이를 남기고 돈 번다고 도망갔죠. 아이는 건강하더군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도망간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아이 부분에 즉 양육권에 있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지금 2020년 그러면 작년 10월달 기사거든요.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내 외도 현장을 덮쳐가지고 폭행한 남편 벌금형과 양육권 상실 위기라고 합니다. 이분이 YTN에다가 뭐 변호사랑 상담한 내용인가 봐요. 이제 여기 A씨가 남자분인데 엉뚱한 곳에서 아내를 봤다는 지인의 말에 따라서 아내의 뒤를 밟다가 건장한 헬스 트레이너와 모텔로 들어가는 상황을 목격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현장을 덮쳤고 아내의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찼다. 그 이후 매일 전쟁 같은 부부싸움을 했고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하기로 했는데 아내가 지금 사는 전셋집에서 아이들과 살겠다며 나보고 나가라고 한다. 잘못은 아내가 있는데 아이하고 같이 살 거니까 남편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모텔 앞에서 때렸기 때문에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치 3주 진단서를 끊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전치 3주면 그냥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멍들고 그러면 그냥 전치 3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경우는 하여튼 뭐 멍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상담한 그 법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뭐냐. 신권과 양육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아내가 외도를 하긴 했어요. 외도는 했지만 양육 자체를 방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이 아내에게 갈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혼인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파탄으로 간 유책 배우자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사연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그런데 오히려 예를 들어 말씀대로 뭐 보통 이제 베트남 예를 하도 많이 드니까 베트남 수가 많아서 그런 건데, 베트남 여성이 만약에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도망친다? 집 나간다? 그래도 아이는 두고 가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여성계 쪽에서 주로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도망간다는 거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산적인 피해도 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양육권도 이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메리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이분도 결혼 반대 세력들을 보면 맨날 중개업체로 대부분 결혼하고 그 업체들의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강조하던데,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20%밖에 안 되네요. 예, 지금 여가부 자료 2021년도 자료로 봤을 때 19.8이고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대부분 가족, 친척, 동료, 소개나 스스로 이렇게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중개업체 통해서 한다 이런 거는 소수예요, 소수. 80%는 중개업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